MC 내 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2024년도 반이나 지나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잘 일상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너무 더워서.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새 가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펭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펭귄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만안고 사는 네. 펭귄인데요. 네. 막 활발했다가 어쩌다가 좀 처음 본 사람한테는 거꾸로 활발하고 좀 몇 번 만나면 약간 좀 이렇게 안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특이하고요. 그러고 병원은 한 8년 전부터 네. 제가 뭔가 우울한 것 같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고 좀 나가기 싫고 그 다음에 맨날 깜빡깜빡해서 네.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너무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 데는 깜빡하면 이제 애들도 키우고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낭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때문에 체납을 늦게 하거나 그래서 그때 이제 뭔지 우울증만 엄청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정말 조그만 우울증 시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8년 됐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한 6개월 먹다가 네. 효과가 없어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6개월 먹다가 이제 가기는 상담은 계속 하기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내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3개월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에 갔으니까 또 조금 높여보겠대요. 그래서 2-3알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도 나는 맨날 깜빡하고 막 아직도 똑같은 증세고 조금의 변화를 원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몰라요.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흘러 좀 계속 살다가 한 8개월 전쯤에 네. 막 TV나 매체에서 성인의 ADHD 그거는 ADHD 애들 어렸을 때 학습장애 이런 거 산만하고 네, 네. 예, 그 주의력 결핍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네. 이제 좀 너무 잊어먹는 게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지금도 너무 심해서 네. 제가 걔를 데리고 정신과라는 데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ADHD라면서 그래서 난 그게 아이들만 있는 병인 줄 알고 그것도 아. 질병인가 예, 근데 그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그냥 덤벙댄다고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서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러 군데를 진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보자 해서 성인 ADHD가 2군데 나왔어요. 대학병원이나 클리닉이나. 이렇게. 펭귄님이?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울증인지 아셨다가 네. 효과가 없어서 다시 최근에 진단을 받아보니 네.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신 거군요. 네. 오, 그 받고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럴게요. 저는 네. 그 병인지 그게 병인지도 몰랐고 애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그것 때문에 안 고쳐지고 계속 있으면 점점 심해지고 치료 기간도 오래된대요. 네. 그것도 약물이 꼭 필수라고 그러면서 네. 어렸을 때 좀 옛날이니까 네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더 심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왜 우울한 증세는 우울증으로 옛날에 다 판단하셨을까요? 선생님들이 그랬더니 이제 자괴감이 너무 많이 오고 내가 잊어먹고 막 저거 또 비싼 걸 또 사야 된다 이런 내가 왜 이런 것도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막 자괴감, 막 우울하고 죄책감, 자존감까지 없어져가지고 그 선생님이 기분 저하까지 가시는 예, 우울과 불안장애 뭐 이런 것까지도 겹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예, 복합적이네요. 예, 예. 근데 제일 불편한 건 제가 항상 가면 잊어먹고요.
항상 그걸 얘기해요. 음. 건망증, 그러면은 치매 같은. 응. 그럼 8개월 전부터 성인 ADHD 약을 드시면서 좀 변화가 있으세요? 4개월까지는 그냥 잘 모르겠다 했는데 응. 이제 남들이 보거나 응. 내가 봐도 약간 침착해진 것 같고 어. 메모한 거를 잊어먹는데도 아 이거 메모하면 괜찮아. 음. 그리고 약을 먹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음. 이제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음. 그런지 몰라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제 병을 진짜 알았으니까 믿고 약을 먹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성인 ADHD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곰돌이님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 정신과적인 변명 중에 음. 그 성인 ADHD가 있다는 음. 것도 요번에 처음 알아. 우리 도치님 어떠세요? 저는 유튜브 좀 접하신 게 유튜브 있으셨군요. 봐서 음. 아 성인 ADHD 있구나 뭐 놀랬죠. 네. ADHD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풀 네임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산만하고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과잉행동이 나오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제가 조금 좀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거를 아까 생기님이나 여기 도치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한테서 많이 그거를 진단하고 성인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유가 이게 그냥 내 성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생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병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치료가 이렇게 펭귄처럼 늦어지면서 뭐 우울장애도 생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야,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인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설문지 문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1번 어떤 일이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를 못한다. 맞아요? 어떠세요? 예, 저가 음. 이 문제 중에 음. 없는 게 세모가 한 몇 개 없고 다 해당돼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우선순위를 못 예, 정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뒤죽박죽 막. 네. 나중에 마무리가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서 곤란한 적이 좀 있는지. 네, 항상 제가 나가야지 그 모임이 다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는지. 예, 그래서 미납, 체납 해가지고 이자를 더 내고 예, 경제적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거나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지.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해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일은 밤새서 해요. 좋아하는 거에 한없이 못 빠져드는 네. 그런.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문항이 대부분 자주 발생을 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건강인 잡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건강인 잡지에서 좀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듣고 이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면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기억력 문제인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뭐 자제분들 중에 ADHD나 이런 거 좀 진짜 의심해 본 적도 있으세요? 저는 저기 펭귄님 말씀 듣고 우리 아들 좀 관찰을 했어요. 네, 걔도 우울이 있긴 한데 마무리를 못 해요. 그 책임 말로는 뭐 알았어 하는데 안 해요. 그 집안 정리를 못 해요. 어지르기는 많이 어지르는데 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거 아닌가 의심을 하죠. 사실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성격이 이렇게 게을러 뭐 네. 산만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의학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근데 이런 지식이 없다면 너무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으로 몰아가서 또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그 학생들이 네. 이 수업을 해야 될 때 네.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주의력이 산만하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놓고 네. 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네, 이렇게 네, 네. 산만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그 ADHD를 의심해 볼 만한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ADHD가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들에게서 그냥 진단하는 경우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 빨리 치료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성인까지 갈 수 있고 성인은 특히나 더 성격으로 오해받아서 좀 치료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펭귄님 말씀 듣고 조금 공부를 해보고 좀 느낀 게 많았어요. 어쨌든 펭귄님도 그게 우울증으로만 생각하고 내 성격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가족분들은 좀 그런 얘기 듣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진짜 맞다. 근데 그런 게 무슨 질환이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원래부터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펭귄님도 오랫동안 그 치료를 못 받게 조금 못 받으신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서 매일 늦게 간다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예, 물건 잊어먹고 와서 또 혼나고. 우리 예전에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에 좀 네. 민감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듣지도 선생님 않았었어요. 이 ADHD가 유전성인 질환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또 찾아봤어요. 봐야 돼.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진짜 높대요. 많대요. 굉장히 높대요. 부모가 ADHD일 경우에 자녀가 ADHD를 갖고 있을 확률은 57%. 50%가 넘어가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그래서 제가요, 제 아들이 학교 6학년 때 제가 참다 이제 병원에 데려갔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렸으면 먹었을 텐데 뭔지를 알고 정신과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 저기 했는지 한 몇 달 먹고는 안 먹더라고요. 나 이거 안 먹을래. 병원도 겁을 오기 먹고 싫고. 그러니까 아이들 치료가 참 어려워요. 네.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오늘 이렇게 펭귄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팟캐스트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팟캐스트라는 자체도 몰랐어요. 네.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네. 센터에서 주간지알 센터에서 옆에 아는 언니가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난 뭐든지 새로운 게 네. 하고 싶어서 네. 그거 저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네. 이런 병인을 우리 센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진단명이. 그래서 난 그동안 나는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여기를 다니고 왜 내가 상담을 했을까. 어떨 때는 아는데 어떨 때는 나는 뭐가 부족하지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게 다른 사람보다 없는 것 같아요. 잊어먹는 거 이런 게 큰 병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오래되지 않고 뭐 2000년인가 그 정도의 뭐 질환이 됐다는 거 그런 거를 어디에서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진단명이 세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생긴 진단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이렇게 된 질환인 것 같아요. ADHD라는 거는. 예.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사실은 흔할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성인 ADHD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많이 느낀 거는 이거를 성격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신질환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울도 마찬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처져 있니? 맨날 기운이 없니? 뭐 우울도 그렇게 경우 많고, 뭐 조울증도
왜 이렇게 좀 방방 떠있지? 막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조현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도 막 이제 음성 증상이 심할 때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혼자 있지? 뭐 이렇게 성격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팟캐스트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치료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울증 그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역시도 조울증이 이렇게 한참 조증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상태가 심했을 때조차도 제 자신이 조울증인 거를 못 느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성인 그 ADHD는 본인이 어떤 때 그 자각을 할 수 있는지 뭔가 좀 알아차리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인지 아니면 그 정신과에 가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검사를 받아야지 이게 변명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게 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6가지 문항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내가 자주 해당된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기억력 문제나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그 6가지 문항에서 좀 많이 해당이 될 때 좀 일단은 내가 그건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제 찾아간다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인인 경우에는 네. 건망증, 내가 왜 이러지? 금방 뭐 무슨 일을 하고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그 건망증하고 이 성인 ADHD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것 저도 같아요. 그래서 네. 헷갈렸는데요. 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아, 이게 똑같이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제가 다른 데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이제 꼼꼼하게 실수 안 하려고 적어놔요. 그래서 애워요. 근데 이제 직접 손님이 오면 이제 이렇게 한두 명 왔을 때는 이렇게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주문했을 때 요거를 조금 멘붕이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런 실수를 매일 반복해요. 왜 매일 반복하는지 이거 알려줬잖아. 아직도 못 터득했니?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좋아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저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그만둘게요. 이렇게 해서 단순한 직장을 얻어야 되겠구나 해서 요새는 그냥 단순한 그런 거를 이제 요새는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요 대부분 조용한 ADHD라는 게 있대요. 매체에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많대요, 남자들보다. 그리고 이 진단명 ADHD가 처음에 ADHD가 너무 헷갈렸어요, 영어가. 발음이 좀 ADHD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AD 막 이랬는데 ADHD가 친구들한테 가면은 이제 수다를 많이 떨고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친하니까. 근데 이제 모임을 가고 이렇게 가도 저는 과잉 충동 이런 쪽은 아니고 네. 막 건망증이나 이런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뭐 광행동 그런 거는 하나 있어요. 돈을 이렇게 어디를 쇼핑을 가면 충동적으로 여러 개를 사고 홈쇼핑을 한 몇 년 전에 이틀에 한 번씩 했으니까 돈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몇 달 하니까 집에도 들키고 그렇지. 제가 모은 돈도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이거를 병이라고 그래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주위에도 홈쇼핑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연예인도 막 한쪽에 쌓아놓고 맨날 쇼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고 외출할 때도 이제 맨날 출근할 때 외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랬는데 똑같아요. 1시간 일찍 일어났으면 1시간 먼저 가야 되는데 세수하고 머리 할 때 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 그건 이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벌써 나 뭐 하지? 지금 그거 해야 되지. 이거조차도 시간을 못 맞춰서 항상 5분, 10분 늦고 제가 와야지 사람들이 다 온 거고 이렇게 낙인 찍혀서 쟤는 불성실하고 좀 그렇다. 그리고 남의 대화를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발칵 뛰어나와서 저거 잠깐만요. 그러고 말을 끊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잊어먹을까봐 볼펜이 없을 경우 잊어먹을
잊어먹을까봐 저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애들이 쟤는 조금 이따 얘기하면 되지 왜 먼저 내가 얘기하는데 껴들어. 저는 걔네들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잠깐만 그러고 좀 친한 사이에는 나 잊어먹을까봐 지금 먼저 얘기해도 되니? 그렇게 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계속 반복되고 했던 거 또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은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진단 그 증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다운받은 성인 ADHD를 너무 얇게 설명한 놀랐어요. 자료거든요. 근데 일단은 크게 세 분류인데 충동성, 집중의 어려움, 과다행동이. 근데 과다행동은 성인에서는 빈번하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참으니까, 예. 막 나올 때 그때 네. 뭐 진단을 하는 거고 뭐 과다행동이라는 건 막 말을 빠르게 하고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근데 없는 그거는 성인에서는 조금 없다.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고 하고 충동성에는 갑자기 인내심 부족하고 화를 내거나 기다리지를. 중간 과정 없이 불쑥 또는 생각이나 계획 없이 결론을 내리거나 부주의한 소비 경향. 너무 똑같아서 놀랬어요. 12문항 중에서 제가 네. 또 TV에서 12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다 적어왔는데 그 중에 포함 안 되는 게 한두 가지? 다 세무, 다 동그라미. 그리고 집중의 어려움은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네, 정리정돈. 길고 지루한 일에 쉽게 산만해지고 약속에 늦고 예. 잘 잊어버리고 시간 관리를 못하고 계획 세운 걸 힘들어하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부주의한 실수가 많고 일 처리가 미숙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해외 여행 갈 때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차근차근 싸는데 저는 엄마랑 중국 갈 때도 그날 한꺼번에 다 싸다가 잊어먹었고 간 거 가서 또 새로 구입했어요. 이럴 때 막 난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보편적인 ADHD 그 증상들하고 자기 자신이 맞춰봤을 때 거의 뭐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이런 거를 느끼시나요? 네, 진단 그 검사지를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다 맞아서. 그럼 거기 정신과에서 그 ADHD 네, 결정 내릴 척도지. 때 네. 그 600 문제를 600 문제를 풀고 상담을 해갖고 이렇게 체크를 예, 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맞아 들어간다고요. 거기서는 요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요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600개로 쪼개서 설문지 네, 설문지. 설문지식으로 네. 이제 네. 그래서 저 그거 할 때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형체, 모형 이런 거 IQ 검사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다 하고 이제 여기다가 꽂고 하는 검사 여러 검사를 다 했고 예. 그리고 한림대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어떤 병인지 우울증인 거 옛날에 다 뽑아가지고 갔는데도 이제 문제 요만한 거를 한 몇 가지 한 10몇 가지로 체크하라 그랬는데 바로 ADHD다. 참 정보 그걸 너무 늦게 사실 이게 알았어요. 진단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진단을 처음에 그러니까 증상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주문제를 인식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문제는 그때 처음에 병원에 가실 때는 약간 그러니까 하고 되게 그 자존감 떨어지고 이런 건 줄 아셔서 이런 근본적인 ADHD 진단을 늦게 받으신 것 같아요. 저 오늘 또 깨닫는 게 나의 주문제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사실 의사나 의료진은 내 환자애들 얘기만 믿잖아요. 입원해서 보는 거 아니면.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전 8개월 전부터 이제 그 성인 ADHD로 네.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만약에 8년 전에 정확하게 그 성인 ADHD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정확하게 그 약물 치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때부터 치료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저도 훨씬 그렇죠. 상태도 좋아지시고 그때 제가 말했던 게 약간 힘든 것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잊어먹는다. 음. 잊어먹는다 하나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우울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서 그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문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말에는 죽고 싶니?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잠이 잘 안 오니? 잠이 잘 왔어요.
왜 되게 많은 데를 갔는데 그것만 물어봐요. 그걸 중점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어쨌든 진단명을 잘 받으시고 이제 최근에 또 치료를 막 하고 계시면서 좀 만족감을 느끼셔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좀 많이 알아서 자기가 음. 이렇게 나같이 비슷하게 힘들게 살면 우울까지 같이 오니까 네. 이거를 빨리 알아채고 네. 정신과에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펭귄님께서 저희 팟캐스트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본인의 주 문제를 깨닫고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되게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진단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자기 자신은 모르는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또 본인이 치료가 안 되면 결혼을 네, 해가지고 네. 나중에 2세까지도 그쵸. 맞아요. 아들, 딸까지 이렇게 영향을 그러니까 준다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빨리 그 치료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지 점점 더 환자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드네요. 네. 이제 펭귄님이 새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깊은 예. 뭔가 심도 깊은 우리가 수준 높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녹음 처음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좀 제가 잊어먹을까봐 네. 항상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네. 메모를 하잖아요. 네. 근데 메모를 안 보면서도 그냥 제 일이니까 네. 먼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굳이 안 봐도 되는 네. 그런 거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구독자도 네. 이거를 옆에 전해줘갖고 네. 알려가지고 네. 이런 일이 없게 네. 예, 꼭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덧붙인다면은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뵈니까 너무 차분하게 말씀도 네. 잘하시고 네. 또 자기 그 겪은 일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진솔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분이 참 저런 게 있었구나 하는 네. 새로운 것도 또 발견할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많이 도움이 예, 되주실 전에 것 말씀하실 같아요. 때는 뭐 얘기를 잘못 머뭇거렸다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요. 않고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상담사 같은 그런 분위기 아. 아니, 진짜요. 저는 그냥 느낀 그대로를 네. 말씀드리는 거라 차분한 상담사 같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도치님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음. 팟캐스트를 많이 음. 들었으면 해요. 네네네. 네, 새로운 것도 하고 오늘 또 새로운 성인 ADHD도 듣고 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듣고정이 되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듣고정 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좋은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